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여러분들하고 잠깐만 읽어보고 다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 나경원 의원은 경북 성주 고령 7국 당원 협의회 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면 폭망한다면서 대통령 성공시키는 게 우리의 책무다. 대통령에게 줄 잘 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제 친윤 반윤이 아니라 친한, 반한 이러고 싸우고 있다. 이래서는 정당 정치가 건강하지 못하다. 대통령이 실패하고 누구만 잘려서는 절대 집권 못한다. 그런데 미래에 누가 잘 될까 안 될까 하면서 거기에 막 줄을 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국내 전당대회 이 후보군들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후보군 중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힐 만한 사람이 여러분들 누가 있습니까? 윤상현입니까? 나경원입니까? 또는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한국갤럽이 6월 2주차 조사 결과입니다. 6월 2주차 조사 결과인데 그 결과에 따르면 차기 정치 지도자, 장래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동훈은 15%, 그리고 홍준표는 3%, 오세훈 2%, 안철수 1%, 원희룡 1%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1%라는 지지율을 감안했을 때, 이 원희룡이 지금 현재 차기 대권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나경원이 얘기한 누가 미래에 누가 잘 될까 안 될까 하면서 거기에 막 줄을 서고 있다고 한 그 대상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군 중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 또 당대표 적합도에서는 국내 지지층에서 59%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나경원 그리고 원희룡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싫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절대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의 말이 앞과 뒤가 다르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얘기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는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인이라는 게 아무리 그 시시각각 그 표변하는 이 말도 그 때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 가장 기본적인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 이 유권자 또는 국민들한테 이 선거 때 표를 달라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바꿀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원희룡이 어저께 제가 지적한 영상에 따르면 원희룡이 그 누가 대체 싸움을 걸었다고 싸움을 걸고 무슨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만 정치적 자산과 기회를 모두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을 했는데, 아니 어떤 공격을 하려고 해도 그게 이치에 맞아야 되고 그게 사실관계에 부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내외 전당대회라는 게 정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진흙탕으로 그렇게 빠져들게 하지 말고 정말 그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 국민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는 그 속에서 정말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제가 몇 차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누구한테 줄 서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당대회에 대해서 줄 안 서는 경우가 있습니까? 총선 때 그 당 실세들한테 줄 안 서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선 때 차기 대선 주자 그 당내 경선할 때도 차기 후보군들한테 줄 안 섭니까? 왜 갑자기 이번 전당대회에서만 유독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 한동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 저 한동훈 추종 세력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해되도록 이런 주장들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이게 정치권의 승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할 자격 자체들이 다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왜 유독 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측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한동훈 쪽에 누가 줄을 섰고 뭐 어쨌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런 움직임은 통상적인 거고, 지금 나경원도 뭡니까? 조경태가 거기
선거 캠프의 좌장을 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원희룡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 똑같은 얘기인데 왜 이 한 사람한테 잘못이 있다는 듯 또는 특정인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는 듯이 계속 이렇게 네거티브 공격을 하냐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고 무슨 효과가 있고 이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그 누가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화합을 방해하는 일종의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비례대표 1번, 그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 4번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 5선을 기록한 아주 그 무수한 경험을 가진 아주 그 5선의 경륜을 가진 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선거 행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역시 나경원은 경험 있는 정치인이다. 역시 나경원의 경륜은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유치하다, 정말 치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한테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 갖고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한동훈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가 먼 사람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이 대표가 될 경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협조가 잘 안 된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협조가 아니라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줄을 서야 되는데 한동훈은 줄을 안 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당정이 분리가 되고 당정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엔 이 윤석열 정부가 실패할 텐데 대통령이 실패하면 우리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나경원이.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할 때가 됐습니다. 뭐냐면 이 어떤 정권이든지 또는 정치인이든지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 조심하고 이럴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선거 때입니다. 선거 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가장 조심해야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총선을 앞두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이 또는 대통령실이 또는 윤석열 정부가 이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조심조심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번 국민 총선 참패의 요인은 바로 윤석열이 제공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남은 3년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위기가 걸린 그런 선거들이 있습니까? 물론 지방선거 있을 겁니다만 여러분들 지방선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때쯤 되면은 사실상 레임덕 시기가 아닙니까? 역대 정권들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미 대선을 몇 달 앞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자녀 임기 동안에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선 2년 동안에도 실제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 실제 어떤 이런 표를 위한 그런 전략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총선을 앞두고 총선 직전에 거의 뭐 자폭과 같은 그런 언행들을 계속했다.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바뀔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이제 선거도 없다. 나는 원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대통령을 이 집권 여당의 대표는 견제를 해야 되고 그 비판을 해야 되고 이 정말 당정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일방 독주를 갖다가 막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하고 나온 사람이 대통령한테 줄 잘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국민의힘 당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당헌 내용 다 아실 테지만 그래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제8조 살펴보겠습니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 이랑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의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인 당원으로서 이 실천해야 될 의무입니다. 뭐냐? 당의 정당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의 정당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당을 존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당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상명하달식으로 이 당을 갖다가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국민당헌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이 시점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2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을 봐온 그 경험에 비춰서 본다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거라고 기대를 거는 거는 어쩌면 정말 헛된 희망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 이 배우자 문제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배우자 문제도 하나도 관리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래서 그 결과 또 이번 총선에서 아주 큰 거대한 민심의 심판을 받은 그 대통령이 남은 3년 동안에는 자기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로 어떤 우리 국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조치들을 실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이 줄을 서야 된다? 당 대표가 줄을 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 당이 거기에 줄을 서야 된다? 이 말은 아예 안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첫 번째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지난 2년 동안을 봤을 때 오히려 지난 2년 동안보다도 더 지금 상황이 엄혹하고 더 상황이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성공할 가능성은 지난 2년 동안과 비교해도 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지지율, 국회 의석, 그 다음에 민심, 여론 뭐 다 합쳐서도 상황이 더 악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에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 성공합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제는 국민의힘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별개로 정말 이 독자적인 정권 재창출을 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언을 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 독주를 견제를 하되, 그리고 또 뒷받침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이 국민 지지층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이 당이 국민 지지층이 바라는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리고 그런 민심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거 사실상 뭐 보궐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보궐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진다. 그다음 지방선거도 진다. 결국엔 대선도 지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정치인이 이 앞뒤가 다른다는 건 정말 뭐 정치인한테는 뭐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이겠지만, 최소한 정말 이런 일까지 선거에서 자기 지역 유권자들한테 자기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한 번만 뽑아달라고, 자기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느냐, 이건 정말 일종의 배신의 정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관련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때 했던 메시지와 그리고 실제 그가 2년 동안의 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내세웠던 그런 말들, 주장들, 이런 것들이 배치된다, 이런 분석 기사들을 여러분들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나경원이 현재 지금 당정일체, 갑자기, 아니 그리고 또 원희룡 나오기 전까지는 당정일체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원희룡이 딱 나오니까 갑자기 당정일체를 주장하면서 또 오늘은 대통령한테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했는데, 이 나경원이 이 총선 진행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 2024년 4월 3일 기사입니다. 4월 3일 기사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중앙대 정문 앞 현장 유세에서 나 후보는 유세 트럭에 올라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면 당 내에서 여당 속의 야당 역할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유세에 지지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저 나경원에게 표를 달라고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는 이 기사의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련 영상을 제가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트는데 음성만 아마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음성도 깨끗하게 들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음성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한데 영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여당 속의 야당이 되겠다. 이번에 나 나경원을 뽑아주면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도 반성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나 국회의원 돼서 내가 이번에 원내 진출하면 내가 국내에 다시 돌아가면 나는 여당 속의 야당이 되겠다. 여당 속의 야당이 되겠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할 말은 하겠다. 이 윤석열 정권에다가 정말 비판하겠다.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해서 조언하고 고언하고 충고하고 경고하겠다. 이 민심을 대변하겠다. 민심을 전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물론 여러분들 나경원은 그런 의미 아니다 라고 하겠지만 대통령에게 각 세우면 폭망한다. 대통령에게 줄 잘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경원 의원 지역구 주민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국내임 지지층은 또 이 나경원 의원의 이 표변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일관성 없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미래에 누가 잘 될까 안 될까 거기에 막 줄을 서고 있다고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그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대체 지금 줄을 서자고 한 사람이 누구고 줄을 선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언행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과연 국내임의 5선 당대표를 노리는 사람의 언행인가? 적절한 언행인가? 이게 과연 이 국내임을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그 각오를 밝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번 총선 왜 졌습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심지어는 총선 과정에서도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국민들이 얘기했던, 국민들이 우려했던, 그리고 또 비판했던, 그리고 경고했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결국에는 참패를 했다. 그런 까닭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참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게 국민 10명 중 7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각세우면 폭망한다. 대통령한테 줄을 잘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과연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과연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됐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간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 어떤 선거에서는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